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철수입니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한옥 지붕들이 쭉 늘어선 모습이 보이고 멀리서는 아침 일찍부터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25년 전 한국을 떠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으로 고향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월 2,000달러, 하나로 약 260만 원 정도 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매달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전주에서는 이 돈이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월세 55만 원짜리 깔끔한 원룸에 살면서 매일 한옥마을을 산책하고 전주 비빔밥도 자주 먹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갑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로운 생활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5년간 시애틀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999년 제가 42세였을 때 한국을 떠났습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었고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도 부도가 났어요. 아내와 딸 하나를 데리고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때 처남이 미국에서 택시 일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 미국 와서 택시 해봐. 시애틀은 비 많이 와서 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아. 영어 못해도 길만 알면 돼. 솔직히 말하면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 고향인 전주에 딸을 맡기고 부부가 함께 시애틀로 떠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 서 있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모든 간판이 영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처남 집에서 한 달 정도 얹혀 살면서 택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미국 운전면허 시험은 한국말로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택시 면허는 달랐습니다. 시애틀 지리를 외워야 하고 간단한 영어 대화도 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처음 2주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를 외워 유그램 YN그램? 이라고 말하는 것도 겨우 외웠는데 손님들이 빠른 속도로 주소를 말하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럴 때면 종이에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Please write down. 이 문장은 정말 많이 썼습니다. 아내는 한인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서서 일하는데 시급이 최저시급이었죠. 그때가 시간당 5달러 조금 넘었으니까 하루 벌어봐야 40달러 정도였어요. 저는 택시 리스료를 하루에 150달러씩 내야 했습니다. 기름값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 했어요. 하루에 200달러는 벌어야 남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시애틀 지리를 모르니까 GPS만 믿고 다녔는데 손님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기사는 시애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남겨둔 딸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매달 딸 교육비로 500달러씩 보내야 했고 저희 부부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시애틀 다운타운 일대는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외웠고 공항 가는 길도 완벽하게 마스터했죠. 시애틀 공항에서 다운타운까지가 택시비로 40달러 정도였는데 이런 장거리 손님을 하루에 2에서 3명만 태워도 하루 매출이 거의 나왔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하루에 17시간씩 운전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주말에는 더 바빴어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시애틀은 정말 비가 많이 와요. 1년 중 절반은 비가 오는 것 같았어요. 비 오는 날에는 택시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입이 좋았지만 17시간씩 비 맞으면서 운전하는 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 문제였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영어가 안 되니까 답답했죠. 가끔은 친절한 손님들이 천천히 말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목적지만 말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도 점점 늘었어요. 5년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HOWS 더 웨더 터데이? 트래픽 이즈 헤비 터데이. 이런 간단한 말들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10년째부터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제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거든요. 시애틀에 사는 한인들도 많이 알게 됐고 가끔은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손님들을 만나면 정말 반가웠어요. 그 무렵 딸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한국에서 아내 어머니가 돌봐주셨는데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1년에 1만 달러씩 보내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250달러씩 벌면 리스료와 기름값 빼고 나면 70에서 80달러 정도 남았어요. 한 달에 2000달러 정도 벌 수 있었죠. 그 중에서 딸 교육비와 생활비 보내고 나면 저희 부부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살았어요. 아내와 저는 시애틀 교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월세가 800달러였는데 당시로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죠. 외식은 꿈도 못 꿨고 한인 마트에서 라면이나 김치 사서 집에서 해 먹었어요. 15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 부부만 생각하면 됐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택시 운전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57세 무렵부터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밤에 운전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시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도 계속해야 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는 만 67세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했죠. 60세가 넘어서는 정말 고생했어요. 젊은 우버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택시 수입도 줄어들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매일매일이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65세가 되던 해에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 국적자이지만 65세 이상이어서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연금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연금을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한미사회보장협정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25년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꼬박꼬박 냈으니까 월 20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로 260만 원 정도였죠.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25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아내와 이제 한국 가서 살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굳이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시애틀 집도 렌트로 살았으니까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66세 되던 해 말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25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모든 간판이 한글이고 사람들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꿈 같았어요. 하지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25년 사이에 한국이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서울에 가보니까 아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하철도 복잡해졌고 모든 게 카드로 결제하고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딸이 사는 서울 근처에서 살까 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제가 받는 연금으로는 서울에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아내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전주에서 살까? 거기가 내 고향이기도 하고 집값도 서울보다 훨씬 쌀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전주가 너무 시골 같아서요. 하지만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좋았어요. 한옥마을도 있고 물가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한옥마을 근처에 깔끔한 원룸을 구했어요. 월세 55만 원에 관리비 포함해서 60만 원 정도였죠. 시애틀에서 살 때 800달러 내던 것보다 훨씬 쌌어요. 생활비도 정말 저렴했어요. 전주 시장에서 장 보면 5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료품을 살 수 있었어요. 외식도 자주 할 수 있었고 가끔 영화 보러 가는 것도 부담이 없었죠. 제일 좋은 건 언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였어요. 25년간 영어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한국말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일 아침 한옥마을을 산책해요. 관광객들 사이를 걸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전주천 따라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요. 시애틀에서는 차 안에서만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걷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택시 운전할 때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갔는데 요즘은 운동 효과인지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딸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전주에 놀러 와요. 아빠, 정말 좋아 보여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 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고 가끔은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도 나눠요. 25년 만에 이런 여유를 찾았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미국에서 알던 사람들을 그리워할 때가 있고 시애틀의 깨끗한 공기가 생각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해요. 제가 받는 연금 260만 원이면 전주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집세 6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써도 100만 원이 남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여유를 꿈도 못 꿨어요. 요즘은 한국 역사 공부도 하고 있어요. 전주가 조선 왕조의 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옥마을에 가면 경기전도 있고 전주양교도 있고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아요. 2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잊고 있던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아내도 행복해해요. 고향에서 살게 되니까 어릴 때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과도 자주 만날 수 있거든요. 시애틀에서는 한인들끼리만 만났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42세에 빈손으로 미국에 갔는데 25년 후에 연금을 받으며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물론 25년이 쉽지 않았어요. 매일 17시간씩 택시 운전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딸 그리움에 밤에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건 그 25년간의 노력 덕분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정말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손주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의 사계절을 만끽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바라보는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25년간의 미국 생활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